안녕하세요. 3월 17일에 나온 프론티어의 논문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시스템믹 리뷰랑 메타 애널리시스라고 적혀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시스템믹 리뷰랑 메타 애널리시스를 연관이 굉장히 높다, 거의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시스템믹이랑 메타 애널리시스는 좀 구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 애널리시스를 포함하지 않는 시스템믹 리뷰도 있다. 자, 우리는 근데 그게 그거다라고 생각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스템믹 리뷰에 대한 논문은 왜 나오는 거냐? 자,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되겠죠? 메타 분석, 메타 애널리시스. 메타 분석이란 무엇이냐?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제로, 그러니까 아파티닙을 예로 들면은 아파티닙이라는 약에 대한 연구들이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본이랑 소프트 티슈에 관련된, 적응증에 관련된 여러 임상시험 논문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주제들로 연구되어진 많은 연구물들의 결과를 통합해서 비교해보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는 게 바로 메타 분석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들을 모아서 객관적으로 계량적으로 고찰하는 연구 방법이 바로 메타 분석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임상시험을 하면은 각각 개별 논문들이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러한 연구 결과들을 한데 모아보고 싶은 것이 연구자들의 바람일 텐데, 그런 것들을 하는 분석이 바로 메타 분석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코끼리를 볼 때 다리만 보고 코만 보고 상하만 보고 그러면은 분명 거기에 대한 이해는 하겠지만 전체적인 모습을 그려볼 수는 없잖아요. 자, 전체적인 거시적인 연구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연구 방법이 바로 메타 분석입니다. 개별 연구 논문들을 모으니까 당연하게도, 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논문들은 하나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21개의 스터디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은 메타 애널리시스라는 건 뭐냐? 특정 연구 주제에 대하여 우리가 보는 것은 아파티닙의 본, 소프트 티슈 적응증에 대한 여러 논문들을, 이러한 연구 결과를 하나로 통합하여 요약할 목적으로 분석하는 게 메타 분석이다. 개별 연구의 결과를 수집하여 통계적으로 재분석하는 방법이 바로 메타 애널리시스다 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백그라운드를 한번 보면요, previous study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인비트로, 인비보, 요거는 시험관이라고 보면 되겠고, 요거는 인체 실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파티닙이 안티투머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은 이미 많이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뒤에 however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불충분한 것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메타 분석을 해봤다, 이런 거죠. 그 백그라운드라는 것은 우리가 왜 메타 분석을 해야 되는지 당위성,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아파티닙이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알려져 있는데 불충분한 연구가 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다뤄보겠다, 채워보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empirical evidence, 그러니까 불충분한 경험적 증거들이 있었다는 건데 우리가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해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의 소프트 티슈에 대한 아파티닙의 세이프티랑 이피커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reported results, 그러니까 기존에 보고가 된 결과들은 와이들리하게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데 모아서 분석을 해보겠다라고 했던 건데, 자, 메타 분석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과들이 와이들리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면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연구 질문에 대한 결과 도출이 예전보다 더 복잡해지고 있고, 서로 관련된 연구물들이 증가함으로써 중요한 것은 여기 연구물들이 서로 일치된 결과를 나타내면은 뭐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은 때로는 서로 전혀 상반된 연구 결과를 내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자, 이럴 때 메타 분석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봐서는 아파티닙이 뭐 효과가 없었다, 있었다,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생각할 것까지는 아니고, 어떨 때는 효능이 엄청 좋고 어떨 때는 효능이 조금 떨어져 보이고, 그런 결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한데 모아서 한번 분석해 보겠다라는 것. 연구 결과들이 와이들리하게 다른 이유는 표본 크기 차이를 포함해서 뭐 다양한 연구 설계 조건들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표본이 추출된 모집단들의 여러가지 특징들이 연구마다 다른 경우, 그러니까 임상 디자인마다 각각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들의 차이가 조금씩은 생길 수가 있는 건데, 자, 서로 다른 특징과 조건들을 가진 연구 결과들 속에서 어떤 타당성 있는 일반화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게 바로 메타 애널리시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각각 개별적인 임상시험들은 각각의 특징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들이 조금 레인지가 있게 다른데,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의 일반화된 결론을 이끌어내보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논문이 메타 아날리시스입니다. 우리가 보고 나서 전체적으로 아파티닙이 이 본이랑 소프트 티슈에 대해서 어떠한 효능을 가지는지를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볼 수가 있는 게 바로 메타 아날리시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타 분석은 어떤 결론을 내고 싶은 거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이야기체, 내러티브 방식이랑 우리가 구분을 좀 해볼 수가 있겠는데, 한 주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의 결과를 종합 요약할 때 개별 연구의 결과를 낱낱이 서술하면서 비교하는 내러티브 방식이 아닙니다. 메타 분석은 수량화가 들어가거든요. 각 연구에서 얻은 정보를 수량화해서 기술 통계와 추리 통계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통계적 방식입니다. 자, 통계입니다. 내러티브. 우리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통계적으로 분석을 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각 연구들마다 조금씩 특징들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자, 이런 것들 일단 무시합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의 특성, 사례수, 변인의 측정 방법, 연구 설계 등 이제 각 개별 연구들마다 다른 차이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차이를 일단은 무시하고서 전체적으로 종합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건데,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본 다음에 각 연구사에 나타나는 주요 차이점들을 한번 또 들여다보는 거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세분화된 종합과 요약을 하게 되는 것이 메타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러티브 방식이랑 다른 점은 정보를 수량화한다. 일단 차이점들을 무시하고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도출해내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주요 차이점들에 대한 것을 구분해서 분석을 해본다. 자, 그래서 여기 내려가서 보면 리저트에 보면요, 21개의 스터디인데 827명의 환자들, 그러니까 연구 각각을 구분한 게 아니라 그냥 한데 모아버렸습니다. 환자 수를 다 더해버린 거죠. 827명이라고 딱 이렇게 적혀 있고요. 여기 결과들을 보면요, 숫자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각 개별 연구들마다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ORR 같은 경우에는 23.85, DCR 같은 경우에는 79.16, 그리고 MPFS 같은 경우에는 3.5에서 13.1, 민값은 7개월. 자, 이런 식으로 전체에 대한 것들을 한번 쭉 계산을 해가지고 적어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21개 스터디가 있었는데, 일단 그 차이는 무시하고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OS나 ORR, DCR, PFS들을 계산해서 적어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려가서 보면요, 메타 분석을 하려는 연구자는 일단 연구 주제를 선정한 다음, 연구 주제를 선정한 백그라운드는 여기 설명했죠. 우리가 아까 봤듯이 본이랑 소프트 티슈에 대한 아파티닙의 efficacy랑 safety는 insufficient empirical evidence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연구 주제를 선정했죠. 그런 다음에 분석 대상 연구물의 모집단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물이 메타 분석의 모집단이 되는지를 분명히 규정하고, 여기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당시까지 이루어진 연구 결과들을 여기 보면은 학회지, 학술대회 발표자료, 학위 논문, 각종 연구보고서 등을 검색하여 찾은 다음 수집한다. 여기 내려가면은 이제 메서드에 있겠죠. 뭐 펀메드, 매드라인, 웹 오브 사이언스, 웹 사이언스 디렉트, 그 다음 여러가지 이런 데이터베이스랑 리터레이처에서 가져옵니다. 이런 것들에서 서치를 했다는 거죠. 저랑 뭐 학회지나 연구보고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았는지에 대해서 메서드에 적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있는 것을 여기까지 이렇게 똑같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기술을 분류하고 수량화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메타 분석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자, 메타 분석의 장점은 개별 연구들을 모은 거잖아요. 이런 표본들을 통합해서 더 큰 표본, 아까 봤듯이 지금 환자 수가 827명이잖아요. 그래서 더 큰 표본을 가지고 가설을 검증하게 되므로 통계적 검증력도 높일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신뢰할 수 있는 추정치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이제 단점도 있겠죠. 우수한 연구와 열등한 연구의 결과를 구별하지 않고 일단 그대로 다 종합을 해서 계산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연구, 열등한 연구 전부 다 합쳐져 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메타 분석을 해서 컨클루션을 냈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자, 현재까지 이제 근거들을 이제 토대로 봤을 때, 이제 아파티닙은 아주 프로미싱한 클리니컬 에피커시랑 억셉터블한 세이프티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다른 적응증에서도 봤었던 그러한 문구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좋다라는 뜻이고, 이번 시간에는 메타 분석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